연방준비제도는 오늘 기준금리를 5.25에서 5.5%로 네 번째 연속 동결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오는 11월 대선의 승패를 결정할 7개 주요 경합주 가상 대결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오차 범위를 벗어나는 격차로 밀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방행정부에서 국경안보 및 불법 이민 문제 대응을 총괄하는 알레한드로 마요르카스 국토안보부 장관에 대한 탄핵안이 하원 국토안보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상원은 통과하지 못할 전망입니다. LA 한인타운에 도산 안창호 우체국을 다시 세우기 위한 법안에 힘을 실어주자는 범한인 캠페인이 펼쳐져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좀비 마약으로 불리는 펜타닐을 포함한 마약류 제조 및 밀수에 공동 대응하는 실무 그룹을 출범시켰습니다. 월마트는 오늘 보도자료를 통해 향후 5년간 미국 내에서 점포 150곳 이상을 신규 개설 또는 확장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뉴욕주 판사 아서 앵고로는 뉴욕주 법무장관 레티샤 제임스가 제기한 민사 사기 소송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3억 7천만 달러 이상의 벌금과 트럼프 및 그 두 아들이 뉴욕주에서 어떤 사업체든 임원으로 근무하는 것을 금지하는 명령을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이 제공하는 신형 장거리 지대지 정밀 유도 폭탄이 우크라이나에 인도돼 이르면 오늘 도착한다고 폴리티코가 보도했습니다. 중국 정부와 연결된 해커들이 유사시 미국의 전력, 교통 등 인프라에 대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사이버 공격을 준비하고 있다고 크리스토퍼 레이 FBI 국장이 오늘 경고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18명을 공동으로 기소한 풀턴 카운티 지방검사 페니 윌리스가 자신의 연인인 네이튼 웨이드의 비즈니스 파트너들로부터 선거 캠페인에 기부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파트너들은 윌리스 지방검사실로부터 수익성 있는 계약을 따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탈모 샴푸, 머릿결은 포기해야 되나? 더나 플러스 모르나? 66가지 자연 유래 성분과 영양 성분으로 힘있는 모발의 세정력, 머릿결, 두피 건강까지 빠짐없이 다 잡았다. 자연을 담은 탈모 샴푸, 더나 플러스. 더나 플러스 탈모 샴푸 미주 출시 기념 특별 세일. 500ml 샴푸 2통과 앰플까지 89불. 가까운 판매처에서 만나세요. 잊지마! 공석 탈모엔 더 나나나. 요즘 건물 사야 된다는데? 커머셜 전문 브로커 누가 좋지? 안드라스 부동산이지. 미국 모든 주에서 매매가 가능하다고. 쇼핑몰, 리테일, 오피스 빌딩, 호텔, 웨어하우스. 누구라고? 유튜브에 안드라스윤 쳐봐. 이제는 철저히 준비된 전문성만이 수익성을 창출하는 시대입니다. 저 안드라스, 투자에 대한 답을 드리겠습니다. 안드라스커머셜닷컴에 더 많은 정보가 있습니다. 안드라스 부동산 770-802-0688. 딱 한 잔은 괜찮겠지? 이거 봐, 멀쩡하잖아. 다들 이 정도는 그냥 운전해. 아니요, 제발 말려주세요. 40불 아끼려다 40년 빼앗깁니다. 음주운전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바로 당신입니다. 음주운전 하지 맙시다. 음주운전은 범죄 행위이자 살인 행위입니다. 이 캠페인은 스테이트팜 박화실 보험, 강남일식, 강창성 내과, 그리고 미션 아가페가 함께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31일 수요일 NNP 뉴스 시작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연방준비제도는 오늘 기준금리를 5.25에서 5.50%로 재차 동결했습니다. 연준은 이날 올해 들어 첫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정례 회의를 마친 뒤 보도자료를 통해 기준금리를 현재 수준으로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 9월과 11월, 12월에 이은 네 번째 기준금리 동결입니다. 연준은 최근 경제활동은 지표상으로 안정적 속도를 확장하고 있으며 일자리 성장은 다소 둔화됐지만 여전히 견조하다면서 물가 상승은 지난해에 비해 완화됐지만 여전히 오름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이어 위원회는 오랫동안 최대 고용 및 물가 상승률을 2% 목표로 설정해왔다며 이 같은 목표를 성취하기 위한 위험은 더 좋은 균형점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판단하지만 경제 전망은 불확실하고 인플레이션 가능성에 여전히 높은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연준은 인플레이션이 목표치인 2%를 향해 지속 가능하게 이동하고 있다는 보다 큰 확신을 얻기 전까지는 목표 범위를 축소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이라고도 설명했습니다. 시장의 관심은 연준이 오는 3월에 금리를 인하할 것인가에 쏠려 있습니다. 그러나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긴축 정책을 중단할 것을 시사하면서도
지속 가능하게 2% 물가 목표로 가고 있느냐가 바로 우리가 생각하는 지점이라며 신중한 자세를 보였습니다. 파월 의장은 올해 어느 시점에서 긴축 정책을 완화하는 일을 시작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팬데믹 이후 경제는 여러모로 분석가들을 놀라게 했고 2% 인플레 목표에 대한 지속적 진전 역시 확실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3월 예정된 다음 회의에서 금리 인하를 단행할 것이라는 관측에 대해선 그 회의에서 금리 인하를 보증할 수준의 확신을 얻을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며 부정적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오는 11월 대선의 승패를 결정할 7개 주요 경합주 가상 대결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오차 범위를 벗어나는 격차로 밀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블룸버그와 모닝 컨설트는 지난 16일에서 22일 애리조나, 조지아, 미시간, 네바다, 노스캐롤라이나, 펜실베니아, 위스콘신 등 7개 경합주 유권자 4,956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해 그 결과를 오늘 발표했습니다. 이 조사에서 양자 가상 대결 시 지지율은 바이든 대통령이 42%를 얻은 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이 48%를 얻어 6%포인트 앞선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또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후보 등 제3후보까지 포함한 다자 가상 대결 시 트럼프 전 대통령이 44%, 바이든 대통령이 35%를 받아 둘 사이의 격차는 9%포인트로 벌어졌습니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남북 국경을 통한 불법 이민자 유입 문제에서 상당한 불신임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응답자 13%가 투표 대상을 결정할 가장 중요한 요소로 이민 문제를 꼽은 가운데 이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 누구를 더 신뢰하느냐는 질문에 트럼프를 꼽은 사람이 52%, 바이든을 꼽은 사람은 30%로 무려 22%포인트라는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이번 조사가 이루어진 7개의 경합주는 지난 2016년 대선과 2020년 대선의 승패를 좌우했다는 평가를 받은 곳입니다. 지난 2016년의 경우 트럼프 전 대통령이 힐러리 클린턴 당시 민주당 후보에 승리했고 2020년 대선에선 바이든 대통령이 트럼프 전 대통령을 이겼습니다. 연방행정부에서 국경 안보 및 불법 이민 문제 대응을 총괄하는 알레한드로 마요르카스 국토안보부 장관에 대한 탄핵안이 하원 국토안보위원회를 찬성 18표, 반대 15표로 통과했습니다. 민주당은 전원 반대, 공화당은 전원 찬성표를 행사했습니다. 공화당이 다수당인 하원은 남부 국경에서의 불법 이민자 급증을 이유로 마요르카스 장관 탄핵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올해 대선을 앞두고 불법 이민자 문제는 공화당과 민주당 모두에게 핵심 의제로 부상한 상태입니다. 공화당 하원 의원들은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한 이래 지금까지 약 1,100만 명의 불법 입국자들이 미국 내에 유입됐다며 바이든 정부의 이민 정책을 실패한 것으로 규정하고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하원은 내주 본회의에서 탄핵안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한편 워싱턴 포스트는 하원 공화당이 새벽 마요르카스 장관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본회의로 넘기면서 150여 년 만에 최초로 내각 인사 탄핵에 한 발 더 다가섰다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탄핵안은 하원을 통과하더라도 상원에서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하는데 민주당이 다수당인 상원은 이미 탄핵안을 부결하기로 결의한 상태여서 실제 탄핵이 이루어지지는 않을 전망입니다. LA 한인타운에 도산 안창호 우체국을 다시 세우기 위한 법안에 힘을 실어주자는 범한인 캠페인이 벌어져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지미 고메즈 하원 의원이 지난해 발의한 하원 결의안 599호는 한인타운 시티센터 내에 새롭게 문을 연 우체국을 도산 안창호 우체국으로 명명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작년 1월에 소개된 이후 2월 10일까지 총 50명의 초당적인 하원 의원들로부터 지지를 받았습니다. 영킴 의원을 비롯한 공화당 의원 11명과 민주당 의원 39명이 코스폰서로 서명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 별다른 주목을 받지 못한 채 1년 동안 계류돼 오다가 지난 29일 본회의에 상정됐으나 정적수가 충족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표결에 붙여지지 못한 채 법안 처리가 연기됐습니다. LA 한인회 사무국은 각 단체에 협조문을 보내고 도산 안창호 우체국 명명 법안을 지지한다는 서명운동에 최대한 많은 한인단체가 참여해주길 당부하고 나섰습니다. LA에는 지난 2004년부터 한인타운 유가와 하버드 블러버드에 있었던 우체국을 도산 안창호 우체국으로 명명해 운영해 왔으나
지난 2022년 재개발로 인해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LA 한인의 사무국은 이번 법안이 다음 주 월요일 표결에 붙여질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반드시 오는 2월 2일 금요일까지 서명운동에 참여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가족, 미래, 행복, 꿈, 건강, 아름다운 삶, 슬기로운 보험 생활로 가능한 것들입니다. 박화실보험을 만나보세요. 자동차 보험, 집보험, 비즈니스 보험, 워커스컴, 생명보험, 의료보험은 물론이고 주택융자, 재융자, 자동차융자, 개인융자 등 은행 업무에 IRA, 401k, 애뉴이티 등 은퇴 및 재정 설계까지 모두 한 곳에서 도와드립니다. 100년을 한결같이 좋은 이웃으로. 보험의 중심에는 박화실보험이 있습니다. 마리화나를 사용한 12학년 학생의 약 63%가 베이핑을 통해 섭취했다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지난달 12세에서 17세 청소년 약 60만 명 마리화나 이외의 불법 약물을 사용했습니다. 점점 더 많은 학생들이 대마초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자녀는 안전합니까? 마약. 시작하는 그 순간 중독도 시작됩니다. 내 건강과 인생은 물론 가족과 지인들까지도 위험하게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스테이트팜 박화실보험, 강남일식, 강창성 내과, 그리고 미션 아가페가 함께합니다. 미국과 중국이 좀비 마약으로 불리는 펜타닐을 포함한 마약류 제조 및 밀수에 공동 대응하는 실무 그룹을 출범했습니다. 백악관 보도자료와 외신에 따르면 미국과 중국은 어제 베이징에서 양국 마약 퇴치 워킹그룹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양측은 마약 제조 및 밀거래 단속을 위한 법집행 조치 조정, 불법 마약 제조에 쓰이는 전구체와 제조 장비의 오용 문제 해결, 국제 범죄 조직 네트워크의 불법 자금 단속 등에 대해 공조할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백악관은 전했습니다. 미국 대표단은 제니퍼 다스칼 백악관 국토안보 부보좌관과 국토안보부, 법무부, 재무부, 백악관 국가약품통제정책실 당국자 등으로 구성됐습니다. 또 중국 측에서는 현 공안부장 겸 국무위원인 왕샤오홍 국가마약단속위원회 주임이 나왔습니다. 미중 간 마약 퇴치 협의 채널은 과거에도 가동됐지만 2022년 8월 낸시 펠로시 당시 미 하원 의장의 대만 방문에 반발한 중국이 양국 간 마약 퇴치 협력을 잠정 중단한다고 선언한 이후 1년 5개월간 기능을 하지 못했습니다. 미국에서는 펜타닐 과다 복용이 18세에서 49세 사망 원인 1위가 될 정도로 심각한 사회 문제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대형 유통업체인 월마트는 오늘 보도자료를 통해 향후 5년간 미국 내에서 점포 150곳 이상을 신규 개설 또는 확장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계획에는 점포가 없었던 지역에 새 매장을 개장하는 것 외에 일반 매장을 대형 매장인 월마트 슈퍼센터로 확대 개편하는 게 포함됐습니다. 월마트는 아마존의 온라인 공세에 맞대응하기 위해 최근 몇 년간 온라인 채널 확대에 주력해오면서 오프라인 매장 수를 늘리는 데 신중한 입장을 취해왔습니다. 전국에 약 4,700개 매장을 운영 중인 월마트는 올해에만 점포 12곳을 신규 개설하는 한편 일반 매장 1곳을 월마트 슈퍼센터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이들 매장은 최근 성장하고 있는 월마트 전자상거래 판매 채널의 물류기지 역할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월마트는 앞서 29일 직원 성과 보상 체계 하나로 매장 관리자에 대한 주식 보상 제도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미국 내 매장 관리자는 4월부터 2만 달러 상당의 자사주를 받게 됩니다. 최고 등급 성과를 낸 관리자의 경우 총 보수가 40만 달러를 웃돌 전망입니다. 뉴욕 판사 아서 앵거로는 뉴욕주 법무장관 레티샤 제임스가 제기한 민사 사기 소송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3억 7천만 달러 이상의 벌금과 트럼프 및 그의 두 아들이 뉴욕주에서 어떤 사업체든 임원으로 근무하는 것을 금지하라는 명령을 발표할 예정으로 알려졌습니다. 앵거론 판사는 이미 9월에 트럼프가 대출과 보험에 대한 더 나은 조건을 확보하기 위해 수년간 자산을 부풀린 것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있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수개월에 걸친 손해배상 재판이 거의 3주 전에 끝났고 앵거론 판사는 1월 31일까지 이 사건에 대한 전체 판결을 내릴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의 아들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와 에릭 트럼프는 평생 사업 금지에서 벗어날 수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앵거론 판사는 9월 판결에서 이미 두 아들에게 사기죄의 책임을 물었음에도 불구하고 재판에서 두 아들이 공모와 사기의 고의에 대한 책임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회의적인 태도를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앵고론 판사의 판결이 나온다고 법적 싸움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트럼프는 이미 앵고론의 이전 판결에 대해 항소했으며 앵고론이 어떤 처벌을 내리든 항소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습니다. 한편 트럼프는 이번 소송과는 별개로 오는 3월 말에 사업기록 위조 혐의로 형사재판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트럼프는 작년에 이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미국이 제공하는 신형 장거리 지대지 정밀 유도 폭탄이 우크라이나에 인도돼 이르면 오늘 도착한다고 폴리티코가 보도했습니다. 폴리티코는 익명을 요구한 미국 당국자 등 정통한 소식통 4명을 인용해 미국 보잉과 스웨덴 사부가 공동 개발한 지상발사 소구경 폭탄 GLSDB가 우크라이나에 처음 공급된다고 전했습니다. 소식통들은 미 국방부가 GLSDB 시험을 성공적으로 마쳤으며 첫 인도분이 이날 우크라이나 전장에 도착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습니다. 이 GLSDB는 보잉에서 항공기용으로 개발한 250파운드급 소구경 정밀 유도폭탄 GBU-39를 지상에서 발사할 수 있도록 개량한 정밀 무기입니다. 사거리는 약 150km입니다. 이 무기가 실전 배치되는 것은 우크라이나가 처음입니다. 미국은 GBU-39는 보유하고 있지만 그 지상 발사 버전인 GLSDB의 재고는 없다고 폴리티코는 전했습니다. 새로운 장거리 무기인 GLSDB 배치는 최근 무기 부족에 허덕이고 전선이 교착 상태에 빠진 우크라이나에 상당한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미국 당국자 중 한 명은 GLSDB가 우크라이나의 중요한 능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중국 정부와 연결된 해커들이 유사시 미국의 전력, 교통 등 인프라에 대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사이버 공격을 준비하고 있다고 크리스토퍼 레이 FBI 국장이 오늘 경고했습니다. 레이 국장은 하원 중국 공산당 특위 청문회에서 중국 해커들은 공격할 때가 왔다고 중국이 결정하면 미국 시민과 공동체에 대혼란을 초래하고 실제 피해를 입힐 준비를 하며 미국 인프라에 자리를 잡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중국 해커들은 미국의 정치, 군사 관련 목표물만 노리는 것이 아니라면서 유사시 미국 전국에 걸친 민간 인프라 공격을 통해 민간인에까지 해를 끼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인들이 이런 위험 위에서 손 놓고 있을 수 없음을 알길 원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레이 국장은 중국이 미래의 미중 간 군사적 충돌을 대비하는 수준을 넘어 일상적으로 미국의 경제 안보를 공격하고 혁신 기술을 절취하고 있다고도 밝혔습니다. 특히 중국 측은 합작 사업, 투자 등의 방식으로 미국 기업과 중국 기업을 엮은 뒤 내부자를 통해 혁신 기술과 데이터를 절취하기도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날 연방법무부는 중국 정부가 후원하는 해커들에 의한 인터넷 장비 해킹 작전을 법원의 승인을 받아 차단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볼트 타이푼이라는 이름의 중국 해킹 단체가 미국 내 석유 및 가스 파이프라인, 교통 시스템, 전력망, 정수시설 등 중요 인프라를 공략하는 작전의 일환으로 민간의 소규모 사무실과 홈오피스 라우터에 악성 프로그램을 심은 것을 파악해 대처했다고 법무부는 밝혔습니다. 상안검, 하안검을 아시나요? 안과에서 성형수술을 한다는 사실도 아셨나요? 그렇습니다. 미국과 한국의 유명 의대 및 병원에서 최신 기술을 섭렵하고 돌아온 닥터 줄리아 강이 존스크릭의 졸리 성형 안과를 오픈했습니다. 다양한 보톡스 주사와 필러 시술, 그리고 명품 치료기를 통해 여러분의 피부에도 생기를 불어넣어 드립니다. 전문 의사가 직접 시술에 믿고 안심할 수 있는 졸리 성형 안과. 지금 상담 받으세요. 770-629-0600 화장품 백화점 미씨 화장품 인터넷 주문도 가능합니다. 고객의 꿈을 실현하는 은행 메트로시티은행. 한 곳에서 시작되는 안정된 미래 선우인어 보험. 뉴스앤포스트는 페이스북, 유튜브, 카카오톡, 트위터 등 다양한 플랫폼으로 컨텐츠를 전달하고 홍보 효과를 극대화해드립니다.
예, 이 사진을 저희가 요즘 자주 보여드리는 것 같습니다. 페니 윌리스 조지아주 풀톤 카운티 지방 검사장이고요. 그리고 네이슨 웨이드 지금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풀톤 카운티와 계약이 되어져 있는 특별검사입니다. 근데 이 네이슨 웨이드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다 하는 이야기가 이제 오늘 또 나왔습니다. 이 둘의 관계에 대해서는 지금 이미 혐의가 제공이 돼서 지금 각종 단체나 기관들이 조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만 이제 불륜 관계다 해가지고요. 그런데 이 둘만이 아니라 이 문제가 사실 더 복잡하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웨이드의 사업 동료들, 이 네이슨 웨이드가 변호사다 보니까 변호사 사무실에서 같이 일을 했던 사업 동료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테런스 브래들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테런스 브래들리라는 사람이 페니 윌리스가 선거운동할 때 지방검사 출마해가지고 선거운동할 때 그 선거 캠프에다가 도네이션을 했다. 뭐 할 수 있겠죠. 근데 액수가 작지가 않습니다. 2020년 6월에 $1,000, 2020년 10월에 $550, 그리고 2023년 6월에는 $2,500. $2,500면은 거의 뭐 맥시멈 수준의 한번 도네이션 할 수 있는 개인이 도네이션 할 수 있는 맥시멈 수준의 액수입니다. 총 $4,000 넘는 돈을 도네이션을 했던 겁니다. 페니 윌리스 입장에서 보면은 이 브래들리라는 변호사를 각별히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입장이었겠죠. 아니나 다를까 풀톤 카운티에서 제공된 기록을 봤더니 여기 이렇게 나오는데요. 2021년 5월부터 2022년 6월까지 브래들리한테 풀톤 카운티에서 지급한 변호사 비용이 $74,480. 4,000불 투자해서 74,000불을 번 겁니다. 아주 짭짤하게 장사를 한 셈이죠. 그동안에 어떤 일을 했는지 불분명하다. 데일리 콜로에서는 그렇게 보도했습니다. 도대체 왜 이 돈을 받았는지가 좀 명확하지가 않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료 제시가 제대로 안 돼서 그런 거겠지만요.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이 있습니다. 크리스토퍼 캠벨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역시 네이슨 웨이드의 사업 동료 파트너 변호사였습니다. 이 캠벨 변호사도 2020년 6월에 페니 윌리스한테 선거 자금으로 $1,000를 기부합니다. $1,000 기부하고 나서 캠벨이 얻은 거는 뭐였느냐? 풀톤 카운티 지방 검찰청하고 계약을 하는데요. 시간당 $150의 변호사 계약을 합니다. 이 오염 변호사라는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계약이 되어져 있다고 하는데 이 사람이 벌어들인 돈이 얼마냐? 시간당 $150이니까요. 풀톤 카운티 쪽에서 일하고 받은 돈이 2021년부터 총 $12만 6,070. $1,000불 도네이션하고 계약 하나 따내고 나서 그 다음부터 $12만 넘게 돈을 벌었다. 야, $1,000불 도네이션하고. 이게 다가 아닙니다. 또 있습니다. 앤나 크로스라는 분이 있는데요. 앤나 크로스 같은 경우에는 2020년 5월에 파니 윌리스한테 $250를 도네이션합니다. 일반적으로 그 선거 치를 때요. 정치인들이라든가 아니면 후보자 출마한 사람들의 선거 캠프에다가 도네이션 하는 액수가 평균적으로 나온 액수가 얼마냐면요. 20에서 $25가 평균 액수입니다. 20에서 $25. 그러니까 동네 정치인들 뭐 주하원이라든가 이런 지방선거에 뿐만이 아니라 뭐 대통령 선거도 사실은 뭐 비슷한데요. 그러니까 한 20불 정도 도네이션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정상적인 그냥 뭐 선뜻 할 수 있는 그러한 액수인 겁니다. 좀 더 마음을 쓰는 분들은 이제 뭐 100불 뭐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리고 250불 도네이션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보고 의무가 생깁니다. 누가 얼마를 도네이션 했다라는 이 명단을 공개하게 돼 있습니다. 보고 의무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250불이라는 액수는 좀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라고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앤나 크로스라는 변호사가 $250를 기부를 했는데 2022년 7월부터 2022년 9월까지 석 달 사이에 이 풀톤 카운티 지방 검사실로부터 크로스 변호사가 받은 돈이 얼마냐? 37,729를 받았습니다. 250불 투자하고 37,000불 넘게 벌었다. 정말 짭짤한 거죠. 야, 이 정도면은 뭐 거의 뭐 네? 이게 다가 아닙니다. 크로스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요. 그녀가 일하고 있는 회사, The Cross Firm이라는 그 회사에서 받은 거는요. 2022년 이후에 약 $48,000를 벌어들였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옵니다. 이러한 자료들은 데일리 컬러 뉴스 파운데이션에서 지금 이제 카운티 정부하고 여러 군데 요청을 해가지고 받은 자료들을 근거로 지금 보도가 나와 있는 것이고요. 이 보도 내용들이 저는 뭐 사실이라고 확신합니다만은 결국은 서로 다 얽히고 얽혀 있는 관계들이다. 서로 뒤 봐주는 관계들.
예, 이게 카르텔이 아니고 뭐가 카르텔입니까? 서로가 이런 식의 조직들을 만들어가지고 예, 선거 도와주고 나중에 당선되면은 예, 베네핏 챙기고 순수한 마음으로 도와줬던 순진한 시민들만 바보가 되는 아주 불합리한 모습들 제가 보고 있는 거죠. 이게 썩어 빠진 것이죠. 이러한 것을 놓고 이야기하는 게 바로 딥스테이트 그리고 스왑프라는 단어 아닙니까? 물론 워싱턴 DC 쪽을 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지만 지방까지도 이런 식으로 다 썩어 있다. 상당히 슬픈 얘기입니다. 사실 저희가 취재하면서 보면은 이것은 민주당에서만 국한된 이야기는 아니고요. 공화당 뭐 할 것 없이 온갖 군데에서 뭐 주정부부터 시작해가지고 5만 군데에서 이런 부패들이 부정부패들이 있는 것을 제가 보기는 합니다만은 물론 그들은 주장을 하죠. 우리는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선택을 했고 결정을 했고 뭐 문제가 없다. 위법한 거 아니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하겠습니다만은 절차는 뭐 다 지켰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매우 구린내 나는 자기들만의 세계들, 자기들만의 뭡니까 서클을 만들어 놓고 이너 서클 안에 있는 사람들끼만 잘 먹고 잘 사는 세상을 만들려고 하는 이러한 모습들이 저희는 아주 꼴사납다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한 것들이 참 모르고 지나갈 수 있는 부분들이었으나 이번에 트럼프 전 대통령을 기소함으로 인해서 본인들이 감추고 싶어 하는 치부가 아주 그냥 다 드러나고 있는 이게 다가 아닐 겁니다. 이제 시간이 지나면 더 많은 게 나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상황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미국 사회가 많이 부패했습니다. 딥스테이트가 괜히 생긴 게 아닙니다. 공무원들이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근데 공무원들한테 왜 힘이 생겼느냐? 그것은 철저한 관리 감독이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미국의 시스템은 처음부터 삼권 분립으로 만들어 놓았을 때부터 건국의 아버지들이 생각하기를 서로가 서로를 감시하고 견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어느 한쪽이 부패하거나 어느 한쪽이 독재를 하지 못하게 만들어 놓은 균형감 있는 시스템입니다. 근데 이게 작동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문제인 것이고요. 오랜 시간 동안 관료직에서 거쳐온 사람들은 성장해 온 사람들은 결국은 거기 안에서 부패하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일, 자신의 임무가 자신의 권리가 되는 권한이 되는 이러한 말도 안 되는 일들을 저희가 지금 보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게 어디 미국에서만 벌어지는 일이겠습니까? 인간들이 있는 곳이면 어디에서나 벌어지는 일일 수 있겠습니다만은 참으로 안타깝게 짝이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이걸 어떻게 뒤집어야 할 것인가, 어떻게 개혁을 해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이 지금 많은 마가 유권자들의 관심사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과연 제대로 개혁해낼 수 있는 인물이 누구인가 하는 것도 역시 많은 마가 유권자들의 관심사였습니다. 그래서 마가 유권자들이 선택한 사람이 누군지는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이 블룸버그에서 여론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여론조사는 1월 중순에 있었습니다만, 1월 17일, 18일 때 있었습니다만은 이 오차 범위가 굉장히 낮습니다. 그리고 전체 이 7개 주 전체를 통합한 여론조사 결과는 오차 범위가 1%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1% 오차 범위인 상황에서 올 스테이트, 그러니까 7개 주의 여론조사 통합을 했더니 트럼프가 6% 앞서고 있다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온 겁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요, 애리조나주 같은 경우에는 3% 앞선다라고 나오죠. 애리조나주는 여론조사 오차 범위가 3%입니다. 그러니까 오차 범위에 간당간당하다라는 이야기고요. 미시간 같은 경우에도 비슷하게 나옵니다. 펜실베니아 같은 경우에도 3%로 굉장히 오차 범위에 비슷하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볼 때는 애리조나, 펜실베니아 이런 곳들, 일단 미시간은 5%입니다만 여기도 오차 범위가 상당히 있는 곳이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저희가 좀 우려되는 주들이지만은 나머지 경합주들에서는 지금 트럼프가 확실하게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또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는 있습니다. 잘 지금 저희가 여론조사 추이에 대해서 계속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만은, 근데 펜실베니아 같은 경우에는 요번에 블룸버그 여론조사에서는 그렇게 나왔습니다만은 이 모닝 컨설트에서 이걸 대행을 해주었는데요. 근데 다른 여론조사를 보면은 펜실베니아에서는 오히려 이 바이든이 앞서는 것으로 나온 여론조사도 최근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펜실베니아하고 애리조나는 저희가 조금 예의주시해야 될 그런 아주 좀 치열하게 진행이 될 곳들인 것 같고요. 이런 곳, 이 경합주를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는 여기에 지금 선거 인력이라든가 자금이 총동원돼서 집중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곳에서 누가 이기느냐가
결국은 전체 선거 결과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것이죠. 그런데 그 중에 이제 하나 있는 곳이 바로 조지아다. 조지아는 지금 트럼프에 대한 지지가 훨씬 더 강한 그런 상황이고요. 최근 들어서 조지아 주 인구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흑인 유권자들 층에서도 트럼프를 지지하는 사람, 그러니까 과거에는 민주당 지지자였는데 트럼프 지지자로 전향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계속 보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지아주에서는 어찌됐든 트럼프가 이길 것으로 이번에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런 곳에서 지금 풀톤 카운티 지방검사가 전직 대통령을 상대로 소송을 걸었는데 정작 소송을 건 본인이 매우 부도덕한 윤리적으로 매우 부도덕한 모습을 지금 여러 차례 여러 건 들키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상황이 어찌 될지는 지켜봐야 알겠죠.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역시 기도하는 것일 것 같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이 올바른 방향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한국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4월 10일 총선이 있는데요. 지금 재외선거 유권자 등록 기간이 이제 거의 마감 날짜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2월 10일까지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최대한 빨리 재외선거 신고 신청하시기 바라고요. 유권자 신고 신청하셔서 유권자 등록하셔서 한국 선거에도 참여하실 수 있는 분은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이제 미국 사회에 빨리 적응하고 미국 시민으로서 인정받는 사람이 돼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만은 하지만 우리가 한국을 또 사랑하는 애국자들로서 한국의 올바른 정권이 들어서고 한국을 올바른 길로 인도해 갈 수 있는 지도자들이 선택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한국에 있는 국민들과 다를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미국만큼이나 한국을 위해서도 많은 분들이 매일 기도하고 계신 것을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나옵니다. 결과가. 기도하시면 반드시 이루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것이 기도의 비밀입니다. 지금까지 홍성구 기자였습니다. 경제정보입니다. 날씨 정보입니다. 이상으로 1월 31일 수요일 NNP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